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한 항공업체가 비행기와 부품을 북한에 수출해 UN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밀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시픽 아에로스페이스의 한 간부는 자기 회사 비행기 한 대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에어쇼에 나타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은둔 국가에 대한 국제 제재 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몇 달 전만 해도 이 비행기가 북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부품과 엔지니어 훈련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세관은 잠재적 불법 수출에 대해 퍼시픽 아에로스페이스를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17년 2월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퍼시픽 아에로스페이스가 P750 XLTOL 비행기를 2015년 9월 중국 회사를 통해 수출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는 또 2015년 10월 이 비행기는 베이징 프리스카이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2015년 12월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일정한 호화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뉴질랜드에서 호화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1야당인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지도자가 지난 화요일에 사임했습니다. 뉴질랜드 총선 2달을 앞두고 노동당 지도자가 사임하면서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은 후임인 제신다 아던이 카리스마가 있어 젊은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9년간 3번이나 집권해온 국민당의 빌 잉글리시 총리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앤드류 리틀 전 노동당 지도자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24.1%의 낮은 지지도에 인간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3일 뉴질랜드 총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국민당 정권이 새로 출범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내려가고 정부 부채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 불균형과 집값 인상, 여성들의 고용률 저하, 마오리와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의 높은 실업률 등 구조적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뉴질랜드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3%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유제품이 수입이 늘어나고 크라이스트처치의 지진 복구 작업 그리고 건축과 제조업 분야가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 건설 붐에 힘입어 유제품 산업도 활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해외 관광객은 오는 2023년까지 50% 정도 늘어나 연간 1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민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총선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데 집권 국민당은 이민 문호를 계속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민자 숫자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회는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이어 12 학생들을 위한 무료 운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들 지방의회는 특히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운전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직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1,200만 달러를 앞으로 4년간 젊은 마오리들의 운전면허 등을 위해 쓰도록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셀베이션 아미와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이 젊은이들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벌금을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호크스베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 80% 정도의 지역의회는 지난주 이와 같은 무료 운전 프로그램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위원회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을 찾고 있는 18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 중 절반 정도는 아직도 운전면허가 없고 25%는 학습면허, 17%는 제한면허를 가지고 있고 풀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농촌지역 사업가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채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환각제인 메탐페타민 원료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뉴질랜드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개월 사이에 49.6kg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0.47kg, 2015년 5.12kg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캐나다와 중국 다음으로 메탐페타민이 밀수입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와 홍콩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세관은 방콕, 베이징, 브루셀, 캔버라, 홍콩 그리고 워싱턴 DC 두 군데에 직원을 파견해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4.8%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분기 4.9%보다 낮아진 것이고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편 고용률은 지난 분기 67.1%에서 66.7%로 낮아졌습니다. 뉴질랜드의 근로연령 인구는 0.5%가 늘어나 380만 1000명인데 이는 2015년 9월 이후 분기별 고용률이 인구 증가율 이하로 나타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또 여성의 실업률은 4.9%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뉴질랜드인의 크루즈 여행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크루즈 여행을 즐긴 뉴질랜드인은 9만 184명으로 1년 전보다 36%가 늘어났습니다. 또 강을 따라 여행하는 리버 크루즈를 즐기는 사람들도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 크루즈는 공식적인 크루즈 여행으로 계산되지 않고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알래스카 지역은 리버 크루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인은 매년 만여 명이 유럽 쪽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데 하루에 모든 비용을 포함해 평균 $75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수도인 캔버라와 최대 도시인 시드니에서 약 300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음악회는 조국사랑 독도사랑 호주연합회가 주최하고 호주 캔버라 한인회, 동북아 역사재단, 동아예술문화원의 주관, 시드니 한국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웅길 공연위원장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외로움선 독도에 문화를 입히고 노래로 성화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좀 더 국악을 이어하면서 결국 우리 해외를 알리는데 문화적으로 국악만한 요소가 없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공연 단장인 김유정 동아예술문화원장은 I love 독도라는 주제로 수년 전부터 행사를 해왔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독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독도 동양의 아름다운 섬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홍성덕 한국국악협회 회장은 직접 무대에 올라와 관중들에게 우리의 국악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끼는 국악을 가르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악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 다들 좋아하시고 요즘은 더욱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일본 국민학교 교과서부터 국정교과서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걸 내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국 뉴스에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호주에서 있으면서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울분에 차가지고 이번 공연의 출연진은 경기 민요의 김영순, 박옥조, 배태숙, 대금의 이진명, 무용의 최미애, 송민선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인터넷 신문 월드 코리안이 2017 세계 청소년 한글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월드 코리안 신문과 세계 한인 작가 협회 그리고 대한민국 독도사랑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100일장은 해외 동포와 다문화 가정의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모 종목은 한글 운문 2편, 한글 산문 1000글자 이상으로 주제는 자유입니다. 응모 마감은 오는 8월 15일까지고 시상은 10월 9일 한글날에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월드 코리안 신문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